네, 영양 듬뿍 가득한 시간입니다.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인사PR연구소의 윤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호 실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취업 비타민 주제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좋은 일자리 찾기라고 나왔습니다. 네, 딱 핵심적인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정작 좋은 일자리가 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인난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단어인 거죠. 이 말은 청년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기업은 청년은 취업난,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대부분의 이 대학을 졸업한 우리 구직자분들이 대기업 위주로 좀 취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기업 취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좀 더 고민해서 찾을 수 있는 비타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비타민을 나누기 전에요. 일단 그 기업 간, 그 구직자 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예,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청년 취업자 공급 수요 미스매치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 청년 취업자 중에서 대졸 이상의 수가 215만 400명에 달한다고 나오고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대졸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는 115만 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계산만 해보셔도 대졸 절반인 100만 명 이상은 자신의 학력보다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졸자는 대부분이 대기업 정규직을 원하지만 겨우 8에서 10% 정도만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자리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의 10% 정도밖에 채용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미스매치가 심각하네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또 좋은 인재를 또 못 구하고 있는데 네. 소장님, 이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심각합니다. 네, 실제 과열된 취업 시장의 문제는 1차 원인이겠지만 네. 구직자 스스로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도 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구직자는 일자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연봉이나 복지 그리고 주변 사람이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함을 내밀면 그냥 누구나 다시 질문이 없을 정도의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사가 많지만 또한 이제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알짜 중견기업을 찾기보다는 다시 대기업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졸업료나 휴학 그다음에 취업 재수 등이 사회적인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스매칭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에서 좀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 좋은 일자리란 과연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외국과 국내의 정의가 조금은 다릅니다. 외국의 그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는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 평등, 안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조건 아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일자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요,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보다는 약 20% 정도는 높은 일자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즉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성과 이 높은 급여 그리고 복지 제도가 잘 된 회사를 좋은 일자리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우선시 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관점대로 본다면은 한국에서는 좋은 일자리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고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한국 내에서 조금 편협된 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어야지 이런 미스매칭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 이런 통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은 어때요? 예, 그 외국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면요. 네.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경제지가 있죠. 포춘지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매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네. 흔히 줄여서 GWP라고 하는데요. 네. 2012년도 순위를 보면 1위가 구글, 2위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 3위가 SAS, 사스라고 하죠. 네. 모두 다 아시는 아마 대기업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4위부터는 매우 생소한 기업이 많습니다. 네. 4위가 웨그먼스 푸드마켓, 슈퍼마켓 체인이고요. 예. 5위는 에드워드 존스 투자자문회사고 6위는 네뎁 IT 기업, 그리고 7위는 캠던 프로퍼티 트러스트라는 부동산 개발, 8위는 소매업인 REI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만이 상위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이 아님에도 좋은 일자리로 평가를 받는 데는 이 조직에 대한 신뢰도나 동료들 간의 유대감, 그리고 공정성과 자부심, 재미와 독특한 조직 문화 등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연봉뿐만 아니라 좀 외국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순위를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구직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다양한 기준으로 네. 자신의 직업을 좀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 뭐 일부 학생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아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중소기업의 장점이라고 보면 이제 가장 먼저는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조금 더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경험하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시간이나 유연성 있는 업무 능력을 짧은 시간 내에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무 강도의 면에서도 이제 지급하는 연봉에 상응하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대기업의 근무 강도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근무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뭐 승진이나 승급을 위한 경쟁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자기 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실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 분위기 자체도 작은 고민까지 공유할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중소기업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정보를 우리 구직자들이 많이 이제 얻어야 점점 더 인식도 변화가 될 텐데요. 이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으뜸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평가 기준을 매우 다면적으로 해서 그 명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사회적인 윤리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평가해서 적합 부적합을 결정한 다음에는 무려 7가지 요소에 있는 다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점수에 따라서 그 각 기업들을 4가지 유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행복 으뜸, 미래 으뜸, 기술 으뜸, 그리고 글로벌 으뜸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회사들을 추천 대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참고를 해보시면 기존의 뭐 어떤 중소기업 하면 매출액이나 종업원수, 급여 정도로만 정보를 찾아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들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중소기업은 4가지야. 이거를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알짜배기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찾는 방법, 또 다른 방법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까 그 4가지 중에서 우리가 기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이노비즈 기업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노비즈라고 하는 것은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즉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릅니다. 이런 기업 목록은 이노비즈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각 그 사이트별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 기업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코참비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물론이고요. 사업 분야와 조직도 그리고 국내외 시장 점유율까지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뭐 물론 다양한 방법 전해주셨습니다.만 이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소장님께서 직접 구직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는 알짜배기 정보 같은 거 없을까요? 실제 제가 많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방법이요. 가장 먼저는 이제 대기업에 소속하지 않은 알짜 중견기업들이 모인 중견기업연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사이트에 가시면 알짜 기업의 리스트뿐만 아니고 대졸 초임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고요. 그래요? 둘째는 이제 대기업 협력업체, 1차 밴드 또는 1차 협력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 가서 품질 5스타를 검색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현대자동차의 자체 품질 검증인데 5스타 업체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이 수십 개 업체는 대부분의 코스닥 거래소 상장 업체이고 매출이 대부분 1,000억 이상에 넘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 부분들은 이 협력업체 입사는 현대자동차의 경력사원 입사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게 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노동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워크넷에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 서비스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양한 강소기업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서 소개되는 숨겨진 회사의 경우는 방송을 위해서 미리 작가나 PD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를 미리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의 정보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요? 또 실제 중소기업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대기업이 떨어졌다고 일단 중소기업을 들어가자는 아니라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네. 일단 중소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인생 로드맵, 10년의 목표를 한번 설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채가 대부분이 진행하지만 수시 채용이 중소기업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가고 싶은 회사를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먼저 정리해서 도전하는 방식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 또 좋은 일자리를 잘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두 분께서 좀 처방전 팍팍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한번 내려주세요. 네, 시원한 처방전 네. 내리기 이전에 우선 이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중소기업만이 좋은 일자리다라는 역시나 그 이분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연봉 위주만이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더 확장된 스펙트럼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보는 눈을 키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고를 하셔서요.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기준을 내려보시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하선 소장님. 처방전 주십시오.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의 시각이나 연봉, 복리후생 등의 본인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기준으로서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많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인의 적성, 흥미, 그다음에 10년 후의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 현직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느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취업 비타민 윤호상 소장, 조은호 실장과 함께 아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